3, 40대 빨리 틀니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승환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거라고들 생각하시는데요. 틀니를 꼭 나이 드신 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가 없는 사람, 특히 이가 거의 대부분 없는 사람이 하는 거라서 생각보다 사고나 혹은 젊었을 때 치아 관리가 안 돼서 3, 40대 빨리 틀니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틀니를 하는 것과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것 중에 틀니가 더 나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임플란트보다 틀니를 먼저 선택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임플란트를 할 수 없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는 치아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적응도 쉽고 편해요. 그래서 당연히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임플란트를 먼저 생각하는 게 치료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임플란트를 하기 힘든 경우에 틀니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하기 어려워서 틀니를 하게 되는 경우는 뼈가 너무 약하신 분들 있어요. 뼈가 너무 약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심고 싶은데 최소한의 요구되는 뼈의 양이 있거든요.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뼈의 양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자르신 분들. 너무 모자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틀니로 보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임플란트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수술이잖아요, 그죠? 잇몸도 좀 절개하고 째고 임플란트 나사도 뼈를 좀 삭제하면서 심는 거예요. 무섭죠, 그죠? 피도 나오고 뼈도 깎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술을 사실 나이가 너무 드신 분들, 전신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나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치료를 너무 많이 해야 된다 라면 임플란트보다 틀니를 선택하는 게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틀니를 하고 싶은데 어느 치과에 가서 틀니를 해야 되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 치과에 진료 과목들이 많잖아요. 어느 치과는 교정치과, 어느 치과는 구강외과 치과, 어떤 치과는 보정과, 치과에도 여러 가지 전문 과목들이 있어요. 틀니 같은 경우에는 보철과라고 해서 보철을 전공하는 치과에서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이럴 때 배우게 되고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선생님들도 틀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해보실 수 있고 경험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제 또 틀니를 아주 싫어해서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틀니를 좀 오래 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환자분들이 만족을 다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못해요. 저도 환자분이 틀니를 제 딴엔 정성껏 해드렸는데 계속 불편해 하셔서 사실 환불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쵸. 열심히 했는데 환자분도 고생하시고 저도 고생했는데 결국 환자분이 만족을 못 하셔서 안 좋은 기억입니다. 그래도 이제 사실 틀니를 포기하기는 싫었어요. 왜냐면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도 없는 분이 임플란트를 다 하시자면 경제적으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하지만 틀니는 그렇게 하시는 거에 비해서 5분의 1, 10분의 1 심지어 이 정도 비용으로 전체적인 치아에 심는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라서 상당히 매력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단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틀니라는 게 우리 치아는 이를 깎고 본뜨고 할 때 치아는 움직이지 않아서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고 정교하게 본뜨고 하는 치료가 필요한데 틀니는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잇몸살, 심지어 입술의 움직임, 혀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려를 하고서 제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틀니를 좀 오랫동안 해보고 좀 진료의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아무래도 좀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많이 하는 그런 치과를 좀 가보시는 게 아무래도 틀니를 좀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